네, 반갑습니다. 송준영입니다. 오늘은 화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화병이란 말을 언제 많이 들으시죠? 대부분은 이제 뭐 한의원 같은 데 가거나 그랬을 때 가슴에 좀 화가 많이 차 있다.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병원에 갔을 때 신경성이다. 뚜렷한 원인은 없다. 시민성 질환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몸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희귀한 이상은 없지만, 내가 가슴이 뭔가 답답하고, 또 뭔가 우울하거나, 아니면 또 몸이 가벼운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그러한 경우에 화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화병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그 화병에 대한 이제 정의, 화병에 대해서 좀 명확히 정의를 좀 알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명치에 뭔가 걸린 느낌 등의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우울증의 일종으로 우울과 분노를 억누르기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이다. 여기 정신질환이라고 하니까 좀 무섭네요. 네,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정의. 화병은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우울증으로 우울감, 식욕저하, 불면 등의 우울 증상 외에도 곤란, 심궤항진, 몸 전체의 통증 또는 명치에 뭔가 걸려있는 듯한 느낌 등의 신체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난다. 환자가 자신의 우울과 분노를 억누르고 그 억압된 분노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명확하진 않죠.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 나와 있고요. 실제로 우울감 또는 이제 식욕저하,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러한 것도 크게 보면은 이러한 증상 중에 하나고, 잠이 잘 오지 않는다든지 잠이 들더라도 피곤한 증상들, 이제 쉽게 말해서 5만 가지 증상들이 다 나타납니다. 원인, 화병은 일반적인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되나 질병의 발생이나 증상의 출현에 한국 특유의 문화적인 배경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은 저희가 이제 일본 식민지라든지 뭐 전쟁을 겪고 또 이제 독재, 산업화 아주 다른 나라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는 근 5, 60년 새에 일어났죠. 우울증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로 인해 세로토닌 등 뇌의 신경회로에서 신호를 전달을 담당하는 신경절단 물질의 이상이 생기고 이것이 우울감이나 불면, 식욕저하, 의욕 상실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말이 참 어려운데요. 스트레스를 이제 굉장히 이제 받다 보면 지속적으로 받거나 또는 이제 큰 어떤 일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때 뇌 기능 자체가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호르몬 같은 것을 이제 분비하는 것을 컨트롤 하죠. 그런 호르몬의 어떤 문제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 호르몬에는 우리 몸의 소화액을 분비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게 멜라토닌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야 수면의 어떤 주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의 어떤 기능의 저하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뇌가 컨트롤하는 몸의 어떤 몸의 그 여러 가지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화병 역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나 분노와 같은 감정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이러한 감정을 스스로 억누르고 내면화하게 되면서 억압된 감정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화를 참거나 감정을 참으면 그러니까 화가 쌓여서 이제 생기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증상 화병에서 우울감, 불면, 식욕저하, 피로, 몸이 피곤해지거나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금방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기도 하며, 이거는 이제 심한 경우죠. 숨 쉬는 것이 답답하거나 가슴이 뛰는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가벼운 증상은 누구나가 다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좀 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좀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소화가 안 되거나 명치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몸 여기저기 통증, 염증, 이런 것들. 진단이나 검사 부분에 이렇게 쭉 보면은 환자가 어떤 스스로 진단을 한다라고 나와 있거나 아니면 뭐 설문으로 진단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지만 특별한 검사가 존재한다든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MRI라든지 엑스레이를 찍더라도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근데 이제 이걸 치료하거나 좋아지게 만드는데 약물 치료나 이제 정신 치료라고 되어 있죠. 약물 치료는 항우울제, 정신 치료는 증상 자체를 조절한다기보다는 환자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대인관계, 성격 등의 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치료법이다. 단기간에 눈에 띄게 증상을 회복시키기보다 장기간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속적으로,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단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약물 치료에 많이 의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 방법을 보면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나 운동,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줄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는 것 역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제 여기 제시하고 있는 게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실 쉽진 않죠. 일단 여기까지. 역시나 약물로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부분에 스트레스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스스로 이제 감정을 누르지 않고 이것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친구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좀 효과적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약물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약물은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잘 안 하죠. 이걸 먹으면 좋다. 근데 어디에는 안 좋다. 어디에는 안 좋다라는 얘기는 쏙 빼놓고 먹으면 좋다 되어 있죠. 그리고 작은 글씨로 부작용 같은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약물은 부작용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의 어떤 기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긍정적인 면을 주려고 약물을 이렇게 투여하겠죠. 그런데 그게 다른 어떤 기능이나 역할까지도 좀 조화를 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약물은 정말로 심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에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방법들은 건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그리고 사실 이제 가족들한테나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표현을 하고 털어놓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우울증이 왜 오겠습니까? 그럴 용기조차도 없고 스스로 혼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에 이게 심해지면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렵거나 기피하거나 대인 기피 같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용기를 내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죠. 감정을 쌓아놓았던 감정들을 풀어내고 해소하는 데 있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거 자체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화가 풀리고 감정이 해소가 돼서 용기가 생기고 마음이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예방 차원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걸 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화병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화에 대해서 아시려면 우리 몸에는 두 종류의 에너지가 있는데 차가운 에너지가 있고 뜨거운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차가운 에너지도 존재하고 뜨거운 에너지도 존재하죠. 근데 뜨거운 에너지는 몸 아래로 내려가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차가운 또는 시원한 에너지는 이제 상부 쪽으로 올라가서
머리를 상쾌하게 만들어줘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인들은 어떠한 이유로,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 화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제 아까 명치 쪽에 많이 걸려있는 느낌이 된다고 하잖아요. 가슴이라든지 목, 어깨 또는 뇌에 화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고 이 화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몸은 차가워지겠죠. 이 냉기라고, 화기의 반대말 냉기가 이제 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차가워지게 됩니다. 몸이 냉해지게 됐을 때 이제 몸의 어떤 신체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뇌라든지 이제 가슴 쪽이 뜨거워지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뇌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화기를 밑으로 가라앉혀주는 방법을 알고서 실천을 하시면 뭐 약물을 의존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건강한 방법으로 증상을 호전시킨다든지 화병을 개선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체 모형인데요. 여러분이 꼭 한의학을 배우지 않더라도 그것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지리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토의 모양이라든지 뭐 길이 어떻게 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아는 건 상식인 것처럼 우리 몸에도 이런 게 있는데 여기 가까이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선들이 막 이렇게 있죠. 줄이 막 나 있고 선이 나 있죠. 앞에도 있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런데 이 길이 머리부터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다리까지 이렇게 다 나 있죠. 이것은 이제 경락이라고 합니다. 경락. 우리 몸의 기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화기, 냉기, 그런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 전기가 이렇게 전선을 따라 흐르듯이, 그리고 이 컴퓨터도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이게 작동을 안 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이렇게 몸이 움직여지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흐르는 통로가 경락입니다. 근데 이 경락 중에서 화기가 가라앉는 통로가 있어요. 화기가 흐르는. 여기 보시면 몸의 정중앙, 머리부터 이렇게 몸의 정중앙을 흐르는 경락인데요. 이것을 어, 임, 이것을 인맥이라고 합니다. 인맥. 그 다음에 등 뒤쪽으로 흐르는 통로는 여기는 동맥이라고 해요. 동맥. 그래서 인맥이 막히고 동맥이 막히면 화기와 수기가 이제 흐름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내 몸에서 화기가 가장 많이 막히는 것, 그걸 아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맥선에서 이 가슴의 정중앙에 있는 경락, 그 혈자리죠. 혈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그 단중이라고 합니다. 단중. 양쪽 가슴 사이. 남자든 여자든 여기서 꼭지 사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화가 쌓이거나 화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인맥을 누르면 대부분 굉장히 아파요. 근데 이제 누구나 화는 어느 정도 쌓여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통증이 있거나 아픈데 이게 꽉 막혀서 스트레스 화병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신 분은요, 여기를 이렇게 살짝 누르기만 해도 까무라칠 정도로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래서 살짝 누르면 이렇게 할 정도로. 저도 이제 여기를 수시로 풀어낸다라고 하지만 누르면 실질적으로 약간의 통증은 있어요. 스트레스는 우리가 수시로 받기 때문에 청소해도 먼지가 쌓이듯이. 그래서 오늘은 그 화병을 풀어내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혀있는 경락을 이렇게 열어줘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막힌 경락을 열고 화기를 가라앉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쌓였던 감정을 이렇게 풀어내는, 소리를 낸다든지
몸짓이나 어떤 소리, 파동으로 그걸 풀어내는 어떤 방법들도 있어요. 많이 쌓여 있으면 그것을 좀 강력하게 풀어내는 그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쌓인 원인을 제거하는 어떤 명상법이라든지 통찰법 또는 정보를 변화시켜서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는데 그런 상황이 생겨도 화가 좀 덜 나면 좀 더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가슴을 좀 막혀있는 것을 좀 물리적으로 좀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가장 좀 쉬운 방법부터 하셔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눌렀을 때 인맥선이죠. 인맥선을 이렇게 문지르듯이 이렇게 누르면 좀 세게 누르세요.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아픈 부분. 그 아픈 부분을 한 손으로 근데 보통 누르라고 하면은 살짝 눌러서 저는 안 아픈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눌러드리면 엄청 아파하시는데 아프니까 좀 살살 누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좀 아파도 여기를 세게 누르세요. 세게 누르고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을 어느 정도 좀 잘 하신다는 가정하에 많이 막혀서 호흡이 안 느껴지시는 분은 호흡이 좀 경직되어 있는 분은요. 호흡을 굳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약간 놓는 느낌으로 숨을 내쉬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뭔가 빠져나간다고 상상을 하세요. 빠져나갑니다. 누르고 누르면 반작용으로 이렇게 쭉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증을 느끼면서 이 통증의 에너지가 그냥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그냥 의식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의식을 하면 효과가 더 좋아요. 그리고 꼭 이 정중앙만 누를 필요는 없고요. 이 가슴, 이 손바닥 크기 정도로 했을 때, 눌렀을 때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적으로 좀 풀어주세요. 수시로 하세요, 수시로. 네.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딱 배우면 시간에 내서 다 정식으로 앉아서 하시려고 하시면 잘 안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눌러요. 처음에는 굉장히 아프실 텐데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습관이 됩니다. 참을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누르는 것도 좋은데요. 이런 지압하는 도구. 이거는 이렇게 굴러갑니다. 이거는 굴러가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극을 주시면 좋죠? 여러분이 볼펜이 있으면 볼펜은 좀 너무 뾰족해서 이렇게 눌러도 효과는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약간 몽뚱한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드 마크인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게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호흡을 느끼면서 화기가 빠져나간다고 의념하면서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화가 쌓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 긴장이죠. 스트레스를 이제 영어로 긴장이라고 하는데요. 긴장이 쌓여서 화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눈을 감고 힘을 빼면서 호흡을 내쉬면서 릴렉스를 하면서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릴렉스. 자, 이렇게 눌러서 수시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슴이 조금 약간 편안해지고 풀리는 느낌이 있고요. 통증이 좀 없어질 때까지. 통증이 심하신 분은요, 그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자극을 주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자극 주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보통 우리가 가슴이 이제 답답하거나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남편이 새 부인을 딱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둘째 마누라다 같이 살아라 그렇게 하면 그거 꼭 참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는지 못할 짓이죠. 예, 그랬을 때 가슴을 이렇게 두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가슴이야 하고 가슴을 두드리는데
마이크 때문에 제가 좀 살살 들었는데, 자, 소리가 좀 나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숨을, 내쉬죠. 아이고, 내 팔자야. 저놈의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수련법으로, 명상법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셔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근데, 소리를 크게 지를 필요 없고요. 그냥 뭔가 빠져나가듯이 소리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드려도 되고, 손으로 깍지를 껴서 이렇게 두드려도 돼요. 이 방법은 실제로 그 명상 수련 방법 중에 음성 내공법이라고 해서 엄청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언제까지? 틀릴 때까지. 틀릴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나는 진짜 막 미칠 것 같다. 너무나 힘들다. 쌓여있다. 그러면 그냥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슴이 굉장히 시원해지고 쌓였던 막 화가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눌렀던 어떤 우울감 얘기 나왔잖아요. 우울한 그 슬픈 느낌이 울컥져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뭐가 또 같이 나올까요? 눈물이 이렇게 나고 이렇게 좀 슬픈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은 이제 원리와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중에 영상을 실제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명상 수련 할 수 있는 그거를 찍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응급처치 정리하자면요. 응급처치 막혀있는 부분을 자극을 주어라. 눌러라. 혈은요. 자극을 주면 열리고 풀리게 되어 있어요. 눌러라. 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두드려도 좋고요. 몸짓만 하는 게 아니라 두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겉에서만 소리가 나오지만 나중에는 여러분이 진짜로 깊게 눌렀던 것들이 나올 때는 소리가 크게 나와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계실 때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영상들을 나중에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고 따라 한다든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방송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병을 해소하는 정말 좋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